40세가 넘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일까요? 사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현실을 받아들여. 젊을 때 했어야지. 가족 생각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무덤 속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상당수가 40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44세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성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첫 번째 초원의 집 시리즈를 출간했죠. 하먼 멜빌은 31세에 모비딕을 썼지만 정작 인정받은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40대 이후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인지, 그리고 나이 든 뒤에 꿈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나이를 핑계로 포기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의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4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세를 내리막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회도 줄어들고 배울 것도 한정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이는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사회의 기대와 의무를 등에 지고 묵묵히 견뎌내는 시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에 겪는 과정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기존의 가치와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시기예요. 바로 40대 전후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중년의 위기가 이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이는 진정한 창조의 단계예요. 기존의 가치를 파괴한 후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40세 이후가 바로 이 어린아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경험했고 그 한계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게 되죠.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것에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함의 제거입니다. 20대에서 30대의 꿈에는 종종 불순한 동기들이 섞여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부모나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진짜 꿈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의 꿈은 다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의 허상을 깨달은 상태죠. 이제는 순수하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축적된 경험의 힘입니다. 40년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인맥, 지식들이 모두 새로운 꿈의 자원이 됩니다. 젊을 때는 무작정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다면 이제는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죠. 셋째는 시간의 긴박함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오히려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절박함이 미루기와 망설임을 없애주거든요. 넷째는 실패에 대한 면역력입니다. 40년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실패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죠. 이런 면역력은 새로운 도전에서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다섯째는 자기 이해의 깊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잘 맞는지, 이런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 중에서 영원회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많은 40대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리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매일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업무, 똑같은 일상의 반복. 이런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을 위기의 순간이라고 불렀어요. 기존의 삶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일어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며 조정적으로 여깁니다. 마치 피해야 할 질병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니체는 이를 재탄생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40대 이후의 꿈 추구는 단순한 취미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매일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예를 들어 40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취미로 하기엔 좋겠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 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의 삶의 창조의 기쁨을 영원히 새겨넣는 행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매 순간의 몰입, 색깔과 형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희열, 완성작을 바라보며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40대 이후의 새로운 시도는 많은 편견과 마주하게 됩니다. 철없다. 가족 생각은 안 하나. 나이가 못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무리 동물의 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선호합니다. 변화는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누군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자신들도 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당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혹은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안전한 삶이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질투심.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니체는 이런 상황에서 고독한 길을 걸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와 지지를 받으면서 꿈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기존의 관습과 다른 길을 걸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대적 고독이 아니라 창조적 고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늦은 나이에 새로운 길을 걸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변의 만류와 비웃음을 받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죠.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40대 이후의 창조력은 젊을 때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의 창조는 대부분 에너지에 기반합니다. 열정적이고 역동적이지만 때로는 거칠고 미완성된 면이 있죠. 반면 40대 이후의 창조는 지혜에 기반합니다. 깊이 있고 성숙하며 인생의 복잡함을 이해한 바탕에서 나오는 통찰이 담겨 있어요. 니체 자신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학문적이고 철학적이었지만 40대에 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시적이고 예언서적인 성격이 강해졌죠. 인생의 깊이를 경험한 후에야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뇌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좌우 반구, 연결이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젊을 때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두 방식이 통합되어 더 창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40대 이후에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시도해 볼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런 선택과 집중이 더 깊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의 감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실패해도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여유로움이 더 과감하고 자유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를 통해 40세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에 처음으로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농부의 아내였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소설로 옮기기 시작하면서 초원의 집이라는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먼 멜빌은 모비딕을 쓸 때 31세였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생전에는 실패한 작가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고 죽은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당대의 평가에 굴복해서 글쓰기를 포기했다면?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즉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끈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뒤늦게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여는 사람들, 50대에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은퇴 후에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성공이나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루하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스케치북 한 권부터, 글쓰기를 하고 싶다면 일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프로 수준을 기대하면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지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나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넷째, 기록하세요. 매일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놀라운 발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주변의 반대나 무관심에 흔들리지 마세요. 니체가 말했듯이 위대한 일을 하려면 때로는 고독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성공이나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이에요. 40세 이후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늦은 꿈 추구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다시 쓰는 행위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절대적 가치나 권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대신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했죠. 40대 이후의 꿈 추구가 바로 이런 가치 창조의 과정입니다.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10년 후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다면, 그때 당신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50세든 60세든 그 나이에 새로운 성취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철학으로 돌아가 보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계속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40대 이후의 꿈은 젊은 시절의 꿈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남들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